9월 포피플 에브리데이, 9월 포피플 에브리데이 세일조화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공주점의 이진우라고 합니다. 오늘 뭐 저희 정산 월급 날이기도 하고 다들 뭐 이래저래 정신 없으실 텐데 너무 길지 않게 해서 뭐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내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세일즈 화법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지금 많이들 실행을 하고 계시고, 저희한테 좀 가장 요즘 트렌드에 맞는 영업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오비 영업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뭐 매장 컨디션이나 본인 성향이랑 좀 이런 게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본인 성향이나 매장 컨디션 좀 확인하셔서 자신한테 맞는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활용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좀 참고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뭐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도 뒷장에 나오긴 하겠지만 우선 저는 이제 공주점이랑 다정점을 두 개를 맡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팀원들이 콜 하는 거를 옆에서 많이 피드백도 해주고 체크를 좀 하고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 고객님한테 전화를 하면은 고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네. 고객님을 좀 이름으로 부르는 습관을 갖자라고 써놓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저라고 표현을 한다면, 뭐 저한테 고객님이라기보다는 진우님, 아니면 이진우님,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부르는 습관을 갖자라는 게, 갖자라고 썼던 이유가 그게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어서 작성을 해보았고, 이때 세부 내용에 보면은 고객님이라는 언급보다는 뭐 이진우님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게 더 좋다. 우리는 오늘 고객에게 처음 콜 영업을 실행을 하지만 저희는 이제 수많은 고객님들에게 첫 콜을 진행을 하는 거겠지만은 그 전화를 이제 수신하시는 고객은 하루에도 많게는 10회 이상의 다른 뭐 보험 영업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대출 뭐 여러 가지 TM 영업 콜을 받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멘트랑 도입부는 고객이 듣기도 전에 지쳐버려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뭐, 고객님 안녕하세요라고 해버리면 그냥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제 이야기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게 있으니까, 우선은 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한데, 고객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뭐, 다른 TM 영업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작성을 해보았고, 그 밑에도 써놓은 것처럼, 고객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내 이야기를 시작도 하기 전에, 고객은 반감이 생겨버리는 게 있다 보니, 지금 혹시 잘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이렇게 실행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고객님이라는 언급보다는 모모님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다음은 하고 싶은 말을 아껴라 라고 썼는데, 뭐 인사도 잘하고 내가 누군지도 밝히고 뭐 소속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뭐 대화가 좀 진행이 돼서 이제 도입부가 지나고 이제 집중적으로 내 이야기를 고객한테 전달을 해야 될 때 좀 많이 하는 실수이기는 한데요. 도입부가 지나고 고객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었을 때 실수하는 부분은 말이 빨라진다. 뭐 실제로 어디 자리에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한다거나 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할 때 뭐 긴장해서겠죠. 아니면 전화도 마찬가지고 말이 좀 빨라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항상 저희는 이제 정돈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랑 좀 차분한 속도로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 자체를 좀 차분하게 풀어나가자라고 작성을 한 게 말이 빨라지면 고객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혹시 뭐 카드 신청이라든가 고객님 제휴카드 발급을 위해서 저희가 카드 상담사들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이제 매뉴얼대로 스크립트를 쭉 읽어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도 빨리빨리 다음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얘기하는데 잘 못 알아듣잖아요. 뭐 약관이 뭔지도 모르겠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저희가 하는 영업도 좀 마찬가지라는 생각으로 좀 다가가서 이 이야기를 써봤는데 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고객이다라고 하면은 뭐 훨씬 더 깔끔하고 정돈된 목소리랑 좀 천천히 어느 정도의 좀 듣기에 편안한 속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면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뭔가 팩트라든가 중심적인 내용을 고객도 잘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고객은 듣는지 뭔가 소통의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 이야기를 뭔가 고지하듯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본인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았나? 라고 한번 되돌아보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고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는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마라. 그뭐 많이들 쓰는 멘트일 것 같아서 몇 개를 그냥 예시로 작성을 해봤는데 고객께서 손해보시는 거 아니고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고객 지금 바쁘신 거 알지만 바쁘시겠지만 이런 얘기는 뭐 손해보는 거 아니고라고 얘기를 할게요. 고객님 이거 얘기 들으신다고 손해보시는 거 아니고라고 하는 순간 고객은 내가 지금 손해를 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라고 하면은 이미 부담이 들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좀 생각하는 게 바로 꽂히는 게 있다 보니까는 부정적인 단어는 쓰시지 않는 게 좋고 고객이 막 그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뭐 말을 끊는다던가 뭐 상품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신다거나 라고 하면은 아 그런데 근데요, 고객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데, 뭐 이런 거를 쓰신다기보다는 뭐 문맥상 맞지 않더라도, 예, 맞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이런 단어 선택만으로도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기에는 조금 더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성을 해봤고요. 마찬가지 느낌이기는 한데요. 스스로 좀 사과하는 멘트, 뭐 죄송하지만 바쁘신데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 자체를 좀 저 자세로 낮춘다라고 하는 거는 좀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고객한테 뭔가 잘못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화로 뭐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해를 끼치려고 전화드린 건 절대 아니니까 저희가 굳이 저 자세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가끔 고객님은 이제 도입부가 지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통화 중에 고객이 아 내가 지금 뭐 운전 중이라 아니면 뭐 업무 중이라서 고객님께서 바빠서 나 지금 통화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음,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그 원용님께서 스케줄 관리라든가 스케줄 등록 방법 그리고 팀장님들은 그걸 체크하는 방법까지 너무 좋은 사례나 이런 걸 다 공유해 주셨기 때문에 통화 중에 고객이 바쁘다고 하면은 다음 콜 약속을 잡고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스케줄은 등록을 하셔서 제케어도 실행을 해야 되고 제케어까지 실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잊혀져 가는 고객 입장에서는 다시 내가 콜백을 해가면서까지 듣는 경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케어를 해서 내가 전하려던 내용을 다시 전달함으로써 고객과의 좀 그런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통화 중에, 아, 네, 지금 운전 중이라서 바빠서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먼저, 저희는 뭐, 내일 전화할 수도 있고, 잠시 뒤에 오후에 또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고객님 그러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제가 문자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멘트를 하시고, 문자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양식들이 있겠지만, 좀, 팩트만 써놓은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전화드렸던 담당자 누구누구입니다. 내일 몇 시에 전화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나 뭐 편하신 시간이 있으시면 시간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까지 남겨주시는 게뭐 거의 바쁘다거나 지금 다른 업무로 인해서 통화가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실게요. 어, 다음은 마인드예요. 마음먹기에 달렸다, 뭐 생각하기 나름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희 콜 영업도 굉장히 이 마인드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를 할 때 여러 가지 상품이 있잖아요, 저희는. 약정이 뭐 종료가 되셔서 그거를 미끼로 활용해서 내방을 유도하는 콜일 수도 있고, 뭐 대명 상품에 대해서 전화를 드릴 수도 있고, 인터넷 가입이라든가 제약점,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전화를 할 때 간혹 가다가 난 이분한테 무조건 이걸 판매를 해야 돼. 라는 마인드로 전화를 하면 그게 티가 납니다. 받아들이는 고객도 내가 말을 아무리 감추고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목적이 뚜렷하다라고 하면은 그게 고객한테도 그대로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쨌든 내가 원하는 상품을 건매해서 유치하는 게 목적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이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마인드보다는
저희는 이 상품에 대해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로서 육성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주변 팀원들과 팀장님들과 뭐 팀장님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서로서로 협업을 하고 있는 게 그 이유가 그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로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기 위함인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뭐가 있을까요? 판매 영업직 중에서 뭐 차량이라고 예를 들게요. 이 차는 좋고, 뭐 저 차도 좋고, 이 정도까지는 알지만 세부 내역, 뭐 스펙, 뭐 결제 시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하는 게 더 저렴하고, 뭐 어떤 걸 제휴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는 자세히는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온라인이나 유튜브 정도인데, 저희 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민호님이 항상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희 업은 전문직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고객도 모바일이나 홈상품이나 요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마인드 자체가 판매하겠다는 마인드보다는 내가 전문가로서 누구누구님에게 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는 목적으로 실행을 한다라는 마인드로 콜을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뭐 10분에게 전화를 했다면 10분 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라는 건 어렵지만 아시다시피 영업은 확률 싸움이다 보니까 더 많은 고객을 만나서 더 많이 이런 마인드로 실행을 한다면 퍼센트 성공률이나 이런 퍼센트는 훨씬 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객을 돕는다는 마인드로 실행을 하면은 그 마음이 상대방에도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전화 드린 건 누구누구님 이런 상품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현재 이러신 상황이신데 이런 상품을 이용하시면은 요금도 절감이 되시고 뭐더 좋은 혜택도 이용이 가능하시다. 안내차 연락드렸다. 라고 하면은 거기도 좀 부담이 덜할 수도 있고 왜냐면은 뭔가를 판매한다라는 것 자체를 좀 감추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애당초 내가 나조차도 속여버리자는 거죠. 나는 지금 뭔가 판매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분을 진정성으로 정말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난 콜을 영업을 진행을 하는 거야. 라는 마인드로 실행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뭐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기대하며 응원하며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놓은 거는 저도 물론 이런 걸 느낀 적이 있고 아직도 종종 느끼는 팀원들도 있을 텐데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맨 앞장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콜 영업을 내가 내 편한 시간에 전화를 한 거잖아요. 오픈 청소도 하고 데일리 업무도 끝내고 리스트를 추려서 어제 부재권들을 다시 케어를 하고 뭐 흡연도 하시고 모든 세팅이 내 위주로 맞춰준 상태에서 고객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고객이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거나 내가 지금 뭐가 하고 있어서 바빠서 뭐 해서 그냥 말 끊기도 전에 끊어버린다거나 뭐 전화 매너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이 전화 매너가 없는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마인드를 내가 내 편한 시간에 전화를 했으면서 고객이 들어주지 않는다거나 끊어버린다거나 가끔 화내시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나 뭐 좀 안 좋은 감정을 갖는다면 다음 콜 영업, 그 다음 콜 영업도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겸 좀 불보듯 화난 얘기다 보니까 저희 교육팀장님 위임하고 계시는 그 두어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뭐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내 얘기를 다 듣지도 않고 그냥 중간에 끊어버리는 고객은 그거는 그 고객님의 선택이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내 얘기 다 듣지 않고 끊으셨네? 그럼 이분은 끝. 이게 아니라 그분의 선택이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되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위에 적혀져 있는 마인드처럼 어떤 전문가로서의 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를 하고 혜택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콜을 한 거잖아요. 그냥 끊어버리시거나 뭐 나쁜 말을 하시고 끊어버리신다 하더라도 뭐 전혀 저희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재케어를 실행하던가 아니면 문자로 좀 내용을 남겨서 혜택들이나 상품 안내를 다시 한번 이제 남기자라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다음 장 혹시 있나요, 민우님? 네, 여기까지 준비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네, 좀 실전에서 많이 도입되거나 어떤 필요한 멘트나 이런 거를 좀 작성해서 도움을 드려볼까 했는데, 안 맞더라고요. 사람은 다 개개인의 특성이나 성향이 다르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나는 고객님은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하는 게 저희의 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성향과 매장의 컨디션에 맞춰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신다라고 하면은 뭐 그보다 더 바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어, 네, 강현님이 지금 질문 주셨는데 전화를 드렸으나 부재 중이신 고객님이나 또는 통화 중 저의 제안을 거절하신 고객님에게는 어떠한 오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안을 거절하시거나라고 하면은 원용님이 스케줄 등록 관리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셨던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리더 파티가 끝난 후에 다들 공유가 됐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거절하신 거예요. 내일은 모르세요. 다음 달은 모르시고 또 1년 뒤에는 모르고 그 다음 달은 모르니까 저희가 그래서 스케줄 등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사람이니까 까먹을 수도 있고 분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일정을 잡고 재케어를 하시는 게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만 날이 아니다. 오늘은 휴대폰이 멀쩡해요. 오늘 술 한잔 하시다가 깨지실 수도 있고 분실하실 수도 있잖아요. 분실하시면 저희가 콜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DB 관리를 꾸준히 하고 계속해서 고객을 컨택하는 게 가장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현님 혹시 네, 이해되셨다라고 하고 어, 오늘 좀 정신 없으실 거라 예상되는 하루이기는 한데 다들 뭐 좀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셔서 오늘 영업 활동, 남은 영업 기간, 본인이 원하는 목표나 이런 거를 다 이루는 그런 9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9월 에브리데이를 진행을 맡은 이진우였고요. 다음 10월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